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오늘 옆에 에릭쌤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UC 작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까지가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완벽히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제출을 마무리 앞두고 있고, 우리 다른 UC 준비하는 학생들, 레귤러 하는 학생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UC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쉴 겸 또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단순히 대학을 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서도 이제 잘 하고 그런 친구들이 보인단 말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끝날 때쯤에 얘기도 해보겠지만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공통점이. 그렇죠? 딱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친구들, 좀 잘 되는 친구들, 와 얘는 대학교 가서도 참 잘 살겠다 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많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은 되게 잘 들어가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것만 좀 부족해서 이런 것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좀 컨설팅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성공하는 친구들, 그런 인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패시네이션을 갖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원서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의 생각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 안에서 수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좀 한 번 더 성장시키잖아요. 항상 그쵸, 에세이를 그쵸. 통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딱 오자마자 성공을 하겠다라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저희를 만나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네. 바뀌어나가는. 뭐 10이면 진짜 8명은 제가 봤을 때 원래 IB의 형태는 아니었고, 하지만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IB-ish하게 변한 거고, 그리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좀 뭐 한 끗 차이로 그쵸, 좋은 명문대를 붙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통점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긴 한데, 또 오늘 주제가 또 성공하는 친구들, 또 IB스러운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오늘 아까 하면서 막 확실히 진짜 이런 친구들이 잘 간다라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공통점이 한 4-5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뭐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하신 케이스죠. 저는 그래도 교육이라는 작은 니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큰 니시죠. 근데 거기 안에 미국 대학은 좀 한국에서는 작은 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니시 안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유명한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제 확고한 기준점이 있고. 그렇죠.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남긴 적이 있지만 이렇게 특허를 남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좀 독보적으로 밀고 나가는 어떠한 그런 전략이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계시죠. 크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SAT, 그리고 라이팅, 그리고 컨설팅이나 지원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에 붙지 않나라고 이게 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1대1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말하는 건,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네요. 혹은 항상 이게 좋은 친구들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 같은 친구는 어떠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면 지금 아이가 내가 받았던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아시안 컬처겠죠? 항상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훨씬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솔직히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딱 얘는 어떤 친구다,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친구, 오히려 또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되게 잘하는 오히려 되게 잘해요 했는데 너무 잘해요 라고 했는데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게 더 많지. 저는 이제 요즘 들어 되게 뭐 멋진 친구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제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 건,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은 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지만 대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대학교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로는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밌고 활기차고 좋지만 고집이 좀 있는 친구. 제가 얼마 전에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 기억나냐? 그래서 내가 뭐가 기억나냐 했더니, 너 어렸을 때 점수 하나 깎인 것 때문에 집에 안 왔대요. 그것 때문에.
때문에 열받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학교에서 싸우러 왜 갔나요? 1점이 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1점이 깎이지 않아야 되는데 왜 깎이냐 이렇게 하면서 좀 흔히 말해 대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당연히 뭐 제가 뭐 항상 그러진 않았고 그만큼 저도 타협을 하고 싶지 않은 성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는 저는 솔직히 타협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은 해보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졌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난 여기서 확실히 졌고 배워야겠다라고 하지만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거든요. 아직 진 거 아니야. 포기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오지도 않았어 집에. 너무 오지도 않아서 부모님이 그냥 아주 그냥 심한 벌을 내렸죠. 어떤 벌이죠? 빨개 벗기고 이제 밖에다 내쫓았죠. 혹시 더 좋아서 축구하러 가신 거 아니죠? 아니야. 그때는 진짜 정말 울면서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추운 날이었나요? 근데 1층이었으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치만 내가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되게 착해요. 전 진짜 제가 봤을 때 저 되게 순진하고 착하거든요. 하지만 고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성공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이비스러운 친구들을 보면 뚝심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라는 모든 걸 잘하는 친구들은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도 붙긴 붙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친구들이 완전 매력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어진 틀 안에서 주어진 매뉴얼 안에서 잘 노는 친구들은 솔직히 아이비스럽다 아니면 성공한다라고 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세고 너무 강하고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이 힘듦을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이비를 들어간 친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굳은 살도 생기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비스럽지 않다라는 게 이 친구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성향이 나중에 뭔가 힘든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에는 어려운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게 조던 피터슨 교수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성향 중 하나잖아요. Non-agreeableness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쉽게 타협하지 않는. 그러면은 말을 가끔 안 들을 때도 있고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면은 컨설팅을 하다가 마찰이 있을 때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냥 내 이야기를 안 듣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는 친구. 그거는 대담함이죠. 이거는 대담함이고 나한테 예를 들어 선생님으로서는 이 친구를 설득해야 되는 게 제 직분이고 제가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고 우리 학생은 만약에 이게 싫어 라고 하면 그냥 부모님한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면서 비즈니스니 내가 만약에 싫다고 하면 이 친구가 왜 싫은지를 저를 설득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대안을 주던지. 네, 대안을 주던지. 근데 그 대안이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절대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저는 심지어 제 얘기를 잘 듣는 친구여도 전 되게 설명을 잘 해줘요. 왜? 그 설명이 있어야지만이 이 친구가 중간에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우리 프로젝트 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야 우리 경험 쌓기 위해서 썸머 들어가야 돼가 아니라 이게 왜 궁극적으로 너가 지금 필요한지 지금 필요하지 않는지 11학년 때 필요하고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T인데도 계획형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거 혹시 듣고 오해하실까? 그럼 그냥 말 안 들으면은 나는 포텐이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고 그냥 아집이죠. 그냥 완전. 덩키죠. 그렇죠. 넘기죠. 그래서 에릭쌤이 말하는 그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확고한 방향성은 있지만 뭔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 의견을 수용이 안 되면 뭔가 대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점이 넓은 학생이라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이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시도를 혹은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가 좀 고집도 너무 말만 부려봐야 듣나. 되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고집을 부려야 되는 성향이 첫 번째 성공하는 에스펙트면 이게 두 번째랑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에스펙트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라면 그건 이제 두 번째 요소랑 좀 비슷한데 이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가 고집을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자신만의 그 프로젝트 혹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라는 건 뭔가 내세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똥꼬집이 고집이 아니려면 있는데 내세울 게 없어.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준하가 무한도전에서 김치전 네네. 아시나요? 네네. 저희 진짜 뭐 유명한 학부모님들은 사건이죠. 알 수도 있는데 네. 김치전을 저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거 분명히 셰프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팬케이크 된다 전이 안 된다 그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똥꼬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보여주면 돼. 알았어 보여줘. 근데 처음엔 실패를 했죠. 안 된다라고 해서 했어. 그럼 거기서 안 되면 스탑해야 돼.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고집을 부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보여줘야 돼. 이게 뭐냐면 그래? 똥꼬집 부렸어? 오케이 좋아. 여기서 기똥찬 김치전이 그렇죠. 나왔으면 그렇죠. 이거 셰프가 막았을 때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요. 그건 매력이야. 어. 그건 매력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없어? 그럼 진짜 문제인 거죠. 이거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 스스로도 용납하면 안 되고 부모님도 보면서 있잖아. 이거 되게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얘기 못 해요. 아이들한테. 트러블 생길까 봐. 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창피한 게 내가 진짜 나 잘해. 나 정말 나 너 이길 수 있어 하고 가서 처절하게 지는 거. 물론 그 용기는 되게 멋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이제 자신감과 근자감은 한 끗 차이다. 맞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신감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죠. 막 맨날 이렇게 자신감 없는 것보다 훨씬 나. 근데 진짜 하지도 않으면서 저 맞아요.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됐는데 못했어. 죄송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거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어. 뭐 예를 들어 SAT 수업을 들었는데 숙제를 잘 안 해왔어. 그렇죠. 근데 시험은 잘 볼 것 같대. 왠지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많은 친구도 있어요. 저 왠지 잘 볼 것 같아요. 혹은 시험 보고 나서 왠지 잘 봤어. 잘 봤대. 어. 근데 시험지 딱 보고 나면은 딱 그려지거든요. 그쵸. 예, 1500 안 넘었지? 안 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이해가 되게 쉬운 말들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문제점을 직면할 때는 누군가는 이 문제를 커렉트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심으로 이거 안 될 아니고 거야. 다시 해야 돼. 다시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믿어주고 계속 지켜봐주고 하는 거는 스스로도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믿어주고 지켜봐 주시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요즘에 하려고 하시는데 괜찮은데 만약에 믿어주고 지켜보는 거는 계속해. 근데 안 되고 있어. 근데 내가 목표는 대학교는 아이비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본인이 설정해놓은 타겟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기준점을 충족을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기준은 충족을 못하면서 괜찮아. 너가 행복하면 됐어. 너가 행복하면 됐지만 아이비는 가야 돼. 이거는 근데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말 잘했는데 저는 솔직히 어머님한테 그리고 아이한테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서진이 여기 영상에 나왔던 친구한테도 친구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대요. 전 진심으로 그러거든요. 하지만 행복이랑 그냥 노는 거랑은 달라요. 달라요. 행복한 거는 스스로가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무언가에 내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무언가를 위해서 뜻깊게 살 수 있겠다. 혹은 이제 내가 오늘 사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는 케이스들 중에 디프레션도 많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그냥 아니야 고등학교 어릴 때 놀아도 돼? 무슨 말이에요? 놀아도 된다니? 그렇죠. 그럼 뭐 언제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고등학교 때가 대학교 때 이어지고 대학교 때가 성인 나가서 사회생활에 이어지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때 은퇴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그 영 제너레이션을 육성시킨다든지 뭐 배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 시간을 갖는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조던 피터슨이 정의하기로 너무 몰두하지 말고 80%로 몰두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좀 well-rounded된 삶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해서 리저도 조금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아카데믹하게 엑셀하고 패밀리도 케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오히려 그냥 뭐 대학교 때 뭐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야 대학교 때 그럼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할 요즘에 건 그게 해야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할 거는 해야죠. 할 그래서 거는. 행복하다랑 가서 놀아랑 아니 놀지 마. 놀 수 없어요. 노는 건 노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 여름, 겨울 짧은 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인턴십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되게 진지한 디스커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너무 많이 놀면 더 이상 그거로부터 기쁨이 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노는 거지. 할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좀 고집을 어느 정도 맞아요. 가지는 학생들이 좀 성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고집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성공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내세울 거. 수 있는 예, 거. 본인한테 그게 내세울 수 있는 뭐든 상관없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2년 동안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 막 다이빙을 하고 시도를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와가지고 정말 대단한 이 프로젝트만으로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혹시 저기서 에세이 쓰고 있는 그 네, 친구인가요? 맞아요. 지금 옆에서 에세이 쓰고 있는 친구고 또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많죠. 친구. 예.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글을 엄청 열심히 써서 이만큼 글을 쌓아놓은 친구도 있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에 몰두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데 아직 풀이는 못한 친구인데 저희 그 막 학생 중에 교재 만든 친구도 있었죠. 교재 만든 친구도 있고 수학 교재 만든 친구도 뭐 있었습니다. German language로 동화책을 만든 친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랑거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다큐멘테이션.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나를 그렇죠. 나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맞아요. 항상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설명회 할 때도 제 개요를 항상 저는 말해줘요.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사진도 가끔 넣을 때도 있는데, 이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선 그럴 필요는 없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저도 이제 막 이 다큐멘테이션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교육 안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도 그냥 노바디였어요. 근데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감사했던 건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라고 했던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나쁘고 좋은 여러 가지 앰비벌런트한 감정이 드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도 도움 안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교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블로그를 썼는데 첫 블로그가 다들 막 저를 흉봤거든요. 막 놀리고 블로그 뭔지 아니? 블로그가 40페이지가 아니야. 엄청 길게 쓰셨잖아요. 처음에 블로그. 그게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너 이거 누가 읽겠니?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저는 그냥 꿋꿋이 여기서도 그 첫 번째 성향이 보이죠? 싫어. 왜냐면 짧은 글은 진정성이 없어. 그리고 짧은 글은 후킹 같아. 나는 그냥 다 줄래. 그래서 제가 아이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부터 뭐 다 설명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고 있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배우는 과정이어서 연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진 않았어. 근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계속 썼어요. 계속 쓰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좋아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저한테 100% 맡겼던 그러니까 선생님의 철학이 좋고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선생님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처음에 해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완전 큰 그쵸, 계기. 계기가 예. 이제 거기서부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렇게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표준화된 어떤 책 안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정말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이라는 게 이 친구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전 진짜 관점을 그때 막 다 세워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왜? 그 전에 내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그 대단한 친구들이 다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뭔가 아닌데 그래도 뭔가는 다르겠지 해봐야겠지라고 해서 하다가 막 우르르 좋은 학교를 붙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 8년에 뭔가가 걸렸어. 가던 애들이 안 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엄청 준비해가지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 가서 입학사정관들을 만나고 와서 그때도 하나의 굉장한 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레코딩을 할 수도 없고 무조건 closed door에서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그때 많이 배워서 그때 이제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딱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의 씨앗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다큐멘테이션도 그렇지만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식의 공부를 이때부터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이 특허를 준비했던 계기고
시기고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우리 RWS SA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시기고 그때부터가 이제 내가 설명회를 꾸준히 해야겠다. 그때부터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책을 쓰고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들은 다큐멘테이션인 것 같아요. 제 삶의 개요, 내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유니크한 방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특허는 결과적으로 성공이었고 그리고 학생들 SAT 성적을 받았던 것도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또 잘 들어가게 마무리를 지었던 것도 뭐 성공의 케이스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큐멘테이션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그러면서도 이 다큐멘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해진 이유도 제가 좀 고집을 좀 부려서 제가 좀 저만의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제가 달라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를 절대 성공한 사람들 안에 넣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리스틱이 무엇인지를 전 항상 탐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학원처럼 굴리지 않는 거 애초에 그냥 우리가 한국의 그냥 어떤 입시 학원 영어 학원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시도를 계속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1번을 딱 먼저 보여줬으면, 고집을 보여줬으면, 그러면 고집 있으니까 한번 표현해봐. 표현을 했으면, 야, 표현했어? 그럼 증명해봐. 네가 한번 표현한 걸 증명해봐. 거기 단계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